불기소,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요. 응? 공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라는 불기소를 했어. 그러면 고소인이나 고발인, 고발인은 좀 이따 보도록 하고, 고소했던 사람이나 고발했던 사람은 검찰항고라는 걸 합니다. 검찰항고, 검찰재항고라는 걸 합니다. 여기 밑에 하나 더, 그림 더 있어. 공간 비워놔야 돼. 원칙을 좀 그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검찰항고라는 것은 이제 고등검사장에게 불복을 합니다. 고등검사장에게. 왜 불기소를 하냐 이 말이야. 재항고라는 것은 검찰총장한테 합니다. 총장에게. 윤석열이한테 하겠지. 그러면 이제 이 고등검찰청이나 이제 대검에서는 자기들이 이걸 읽어보고 수사 다시 해라, 제기해라 라고 명령을 할 수도 있고, 제기수사, 수사 다시 해 이렇게 합니다. 아니면은 기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둘 중 하나겠죠. 지금 나경원 사건에 대해서 뭐 고소를 했을 거 아니야. 뭐 나경원이 뭐 자식이 뭐 어쨌다고. 그 국립대, 아니, 그 국립대는 아니지. 아, 그때는 국립대지. 몇 년도에 그 나경원 아들이 서울대 이용했지? 서울대가 공사가 된 지가 몇 년 됐냐? 어쨌든, 공적기관을 이용했잖아. 잘못된 거야. 고소를 했다고. 그럼 검사가 해보고, 그냥 괜찮아. 라고 불기처분 하면 고소인이 고검장에게 불복을 합니다. 그럼 고검장 읽어보고, 다시 수사를 할 수도 있고, 청구를, 검찰항고를 기각시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각 결정이 있으면 이 고소인 고발인은 이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정 신청서를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접수를 시킵니다. 개같이 돼 있어, 법이. 그래서 그런 거야. 꼭 객관식 문제 형태로 돼 있어, 이게. 그러면 지검장은 이거를 고검장에게 보냅니다. 그러면 고검장은 이거를 어디로 보내냐면 고등법원으로 보냅니다. 이런 것이 원칙적이 하나 있고, 또 하나가 이 고소인 고발인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있으면 검찰항고가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유가 3개인데 이따 볼 거예요. 생략하고 막바로 재정신청서를 지검장에게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신청을 하기 전에 원칙은 검찰항고나 재항고를 거쳐서 재정신청을 하는데, 검찰항고, 재항고를 안 하고 지검장에게 신청서를 접수할 수도 있으면, 이때 지검장은
지검장은 접수를 누구한테 하냐면 지검장한테 한다. 그러면 이제 이 지검장은 자신이 공소를 제기할 수도 있고, 이건 제기수사 명령 아니에요. 지검장이니까. 공소 제기를 해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넘길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또 고검 안 거쳐요. 웃긴 새끼들이야. 아무 없는 제도예요, 이게. 그냥 신청서를 고등법원에 접수하면 될 것을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한 거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고등법원은 이 신청서를 이제 심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재정 신청에 대한 심사 및 결정은 누가 하는 거야? 고등법원서 합니다. 다만 접수를 누구한테? 지검장한테 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심사를 해가지고 공소 제기 결정을 할 수도 있고 기각 결정도 할 수 있습니다. 공소 제기 결정을 하면 이것을 지검장에게 통지를 합니다. 지검장에게 통지를 해요. 그럼 이제 지검장은 이제 검사에게 공소를 제기시킵니다. 이건 의무입니다. 공소 제기는 의무예요. 의무고, 이거는 공소 제기 결정에 따라서 제기된 공소 제기는 공소 취소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각 결정이 있으면 3일 이내에 대법원에 즉시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기각 결정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여기는 불복 못합니다. 공소제기 결정은 기각 결정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이래놓고 이제 좀 들어가겠습니다. 요거 아직 사이에 막 끼어 들어갈 겁니다. 그림 꼭 그려놔야 됩니다. 이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고등법원에 접수시키면 될 거를 왜 이렇게 복잡하게 했는가 모르겠어요. 전부 쓸데없는 제도래요, 가운데가. 근데 왜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게. 자, 이러면서 근데 하나 집어넣을 겁니다. 읽어가면서 봅니다. 재정신청권자,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와 고발권자는요, 범죄가 123조 직권남용죄부터 폭행, 가혹행위까지 한 자인데요. 그래서 고발권자들은 이 재정실청에서 범죄가 제한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개정안에는 제한이 안 돼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제한되어 있어요. 범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통지를 받은 때는 소속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재정신청을 합니다. 여러분, 재정신청을 지방검찰청 검사장한테 합니까? 고등법원에 합니까? 고등법원에 합니다. 지검장이 하는 거 아니야. 지검장이 신청서를 접수만 시키는 거예요. 결국 신청은 누구한테? 고등법원에 합니다. 그러니까 막바로 신청하면 될 걸 왜 자꾸 지검장을 통해서 신청하냐는 겁니다, 도대체. 자, 제일 먼저 요 1항을 좀 풀어보자고요.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만 합니다. 내사종결 처분, 이건 불기소 아니죠? 못합니다. 공소제기에 대해서도 못합니다. 공소 취소에 대해서도 못합니다. 뭐만 한다고?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만 합니다. 신청권자는 고소권자와 고발권자나 그들의 대리인이 합니다. 변호사가. 즉 사건 피해자는 못합니다. 고소인 고발이 아니면 못한다 이 말이에요. 피내사자, 피의자, 피고인 다 안 되겠죠. 누구만 한다고? 고소인이나 고발인, 그의 대리인. 다른 사람 못합니다. 재정신청서
제4항 재정신청서에는 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 사실 및 증거 등을 기재한 서면을 기재하는데 신청은 반드시 구술로는 못합니다. 아까 청구 신청 서면으로 한다 했습니다. 서면으로 하고. 자, 대리인이 할 수 있는데 공동신청권자 중 한 사람이 한 신청은 전원을 위해서 효력이 있고요. 한 번 신청한 것이라도 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한 사람은 다시 신청 못하고요. 취소는 신청한 취소권자만 딴 효력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시험에 잘 나와요. 고소도 마찬가지였어. 고소권자가 여러 명 있을 때 한 사람이 한 고소는 다른 사람에게도 효력이 있어. 그러나 취소는 뭐야? 그 취소한 사람에게만 효력이 있고. 절차. 재정신청을 하려면은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검찰 항고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근데 검찰 항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재기 수사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이 있는 겁니다. 저번에 검찰 항고를 해서 재기 수사를 했는데 이 재기 수사에 대해서 다시 검사가 불기소 처분한 거예요. 이거는 저번에 한번 검찰 한번 항고한 것이죠. 이거는 이제 항고 안 합니다. 두 번째, 항고 신청을 했는데 3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말이 없어요. 고검장이나 누가? 검찰총장. 이때는 막바로 항고 여부를 기다리지 않고 재정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고요. 공소시효가 30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곧 공소시효 완성돼 버리죠? 그래서 얼른 신청을 하는 겁니다. 3개. 원칙, 재정신청을 하려면 불기소 처분한 검사 소속 고검장에게 항고를 하고 고검장이 항고를 기각하면 검찰총장에게 재항고를 하고 검찰총장이 재항고를 하면 항고기각 결정 받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정신청서를 불기소 처분한 검사 소속 지검장에게 제출하는 게 원칙이다. 예외, 검찰 항고나 재항고를 거치지 않고 불기소 처분을 한 검사 속 지검장의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는 경우인데 강 3개, 재기 수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 3개월 동안 아무런 말이 없을 때 공소시효가 30일밖에 안 남았을 때입니다. 자, 신청 기간. 재정 신청을 하려는 자는 항고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검찰 항고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원칙적으로 10일 이내에 신청서를 누구한테 접수한다고? 신청서를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접수합니다. 며칠 이내에? 10일 이내에. 그런데 공소시효가 30일밖에 안 남은 경우입니다. 이때는 늦어도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날까지는 제출해야 됩니다. 이건 10일이 아니에요.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날이야 제출해야 됩니다. 요 10일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불변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속자 특칙이라는 게 있는데 조심. 소송법에는 며칠 이내 해라는 기간이 많아. 며칠 이내 해라는데 구속된 사람들은 그 각종 서류를 교도소장한테 제출하면 기간 내에 제출한 거로 보는 게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서 항소나 상고는 판결 선고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제출해라 하는데 구속된 사람은 그 항소장이나 상고장을 누구한테 접수시키면 돼? 교도소장한테 주면 되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부른다? 구속자 특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구속자 특칙이 적용 안 되는 게 딱 두 군데가 있어요. 왜 구속된 사람이라도 교도소장한테 제출했고는 안 돼요. 두 군데가 바로 여기입니다. 요 재정신청서 10일 있잖아요. 요 10일. 요거는 구속자 특칙이 적용 안 됩니다. 반드시 구속된 사람이라도 10일 이내에 지검장에게 뭐가 돼? 접수돼야 됩니다. 여기 3일 있죠.
이것도 구속자 특칙이 적용이 안 돼요. 구속된 사람이라도 3일 이내에 대법원에게 도달돼야 됩니다. 항고장이. 그래서 구속된 사람이라도 교도소장에 제출해도 효과가 없는 게 두 군데가 있는데 어차피 그 두 군데 다 어디더라? 그게 재정신청에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재소자가, 교도소에 있는 자가 기간 내에 교도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그 기간 내에 불기소 처분한 검사 소속 지방검사장에게 도달하지 않으면 적법한 신청서 제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교도관에게 10일 이내에 제출했지만 교도관이 이것을 지검장에게 10일 이내에 안 갖다 주면은 적법한 신청이 아닙니다. 재정신청 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치유가 안 됩니다. 보충서 제출해봤자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고요. 지방검사장 처리입니다. 재정신청서를 받은 지방검찰차장은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7일입니다. 여기는 7일 이내에 고등검찰청을 경위하여 고등법원에 이 사건을 송구한다. 다만 검찰항고를 거치지 않고 재정신청을 한 경우, 여기죠? 검찰항고 안 거친 경우에요.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신청이 이유가 있으면 즉시 뭐라고? 공소를 제기하고. 이유가 있으면. 이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이거 30일입니다 또. 고등법원에 사건을 보냅니다. 고검장에게 주는 거 아니야. 검찰항고를 거친 사건은 신청서를 받는 7일 이내에 고검장을 거쳐 고등법원에 보내고, 검찰항고를 거치지 않은 사건은 직접 지검장에게 신청된 사건은 공소를 제기하거나 30일 이내 고등법원에 서류를 보냅니다. 고등법원 심리와 결정. 법원은 이제 재정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사실을 통지하고, 그리고 3개월 이내에, 심사기간은 3개월입니다. 3개월 안 지켜도 돼요. 불변기간 아닙니다. 3개월 내에 항고 절차에 준하여 다음에 처분하는데 다 할 수 있습니다. 증거조사, 피의자 신문, 참고인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신청의 이유가 없으면 뭐하고? 기각결정을 하고, 이유가 인정이 되면은 공소제기 결정을 합니다. 자, 여러분의 내가 아까 수사 종결을 생략하고 넘어 들어왔잖아요. 그럼 수사 종결에는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검사의 이제 수사 종결 처분에는 불기소 처분이 있고요. 예, 불기소입니다. 넓은 의 불기소에는 작은 의미의 불기소가 있고 뭐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 또 기소유예도 있습니다. 불기소 처분, 협의의 부처분은 범죄 혐의 없음입니다. 많이 있는데 그냥 내가 혐의 없음만 쓸게요.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됩니다. 그런데 기소를 보류하는 겁니다. 잠시 늦추는 거예요. 기소유예라고 합니다. 그게 더 많은데 두 개 말아놓기 바랍니다. 아무리 필요 없으니까. 자, 봅시다. 예전에 전두환이 때 문귀동이라는 경찰이 있었어요. 문귀동. 옛날 경찰은 법 모릅니다. 참고적으로. 전두환 때 경찰들은 법 모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검사가 시킨 대로 하고요. 그네들은 참 옛날 경찰들 진짜
나라가 아니지. 월급이 내가 적었다 그랬지. 일부러 적게 줍니다. 다른 공무원들보다 월급을 적게 줍니다. 경찰들한테는. 왜 그래? 뇌물 받아 먹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검사가 그걸 지켜보고 있습니다. 말 안 들으면 뭐로? 수레치를 집어 넣어버리려고. 말 잘 듣게. 자, 또 하나, 법을 모르죠. 모르니까 뭐 한다? 시킨 대로 해야 되잖아. 뭘 모르니까. 그리고 승진, 경찰은 예나 그때나 다 승진 올라갑니다. 승진은 두 개입니다. 시험이 있고 뭐가 있냐면 특진이 있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 하나 더 있구나. 자동이 있는, 자동은 지금 이제 경사까지 갑니다. 내년은 자동이 없었어요. 예전에는. 자동이 없었습니다. 승진은 죽었다 깨도 못하죠. 그러잖아요. 거의 힘들어요. 왜 힘들어? 법을 모르는데 어떻게 승진을 합니까? 형법, 성법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순경으로 들어가고 정년퇴직 뭐로 해? 순경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밖에 없냐면 당시 사람들은 자동이 없었으니까 경찰들은 오로지 뭐야? 특진입니다. 특진은 뭘 말해야 돼? 범인을 많이 잡아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수사를 해? 무리한 수사, 즉 고문 같은 걸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고문에서 말썽 터지면 누구야? 본인 덧박수로 가는 거고, 말썽 안 터지면 국가는 눈 감아주는 거예요. 범인 잡았으니까 된 거고. 이렇게 요거이 당시 우리나라였어요. 당시 이제 문기동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제 그 고문의 1인자였습니다. 특히 이제 각 파트의 기술자들이 이 문기동이는 성고문의 1인자란 말이야. 여자들의. 그래서 이제 얘가 많이 했는데, 당시에, 서울여대인가 될 겁니다, 아마. 그 대학생인 권인숙 씨가 성고문을 당했어요. 학생 운동권인데. 그래서 이 사실을 말했다는 거야. 하니까, 검사가 뭐 했다? 불처분됐습니다. 손목도 안 잡았다는 겁니다. 손목도. 이게 거짓말 하냐는 겁니다. 그 당시 인터넷도 아무것도 없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권인숙 씨의 변호사가 재정 신청을 한 겁니다. 불처분 하니까. 당연히 뭐 했어? 그 고검장이 뭐 했다? 기하급장 했겠죠? 쫙 올라갔습니다. 고등법원에서. 그러면 이제 당시에 이 그 소문이 그 천주교를 통해서 유인물로 돌았습니다. 나도 읽어봤어. 참 그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의 그 있더라고. 전 국민이 다 알아버린 거야, 이걸 이제. 그리고 이제 당시 6시만 되면 택시 기사들이 항의 의사로 경적을 울려요. 경적을 10시만 되면. 그냥 무서울 무서우게 돼, 전두환이니까. 그냥 빵! 그래. 빵 건다고 처벌할 수는 없는 거잖아. 전 국민이. 그러자 고등법원이 뭐라고 했냐. 손목은 잡았다는 겁니다. 연필로 가슴을 2번 쿡쿡은 눌렀지만 그 이상은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럼 가슴을 누른 것도 죄는 죄지. 하지만 문기동이가 뭘 많이 받았어? 표창장. 고문을 많이 받았으니까 표창장을 많이 받았겠지. 국가에 공헌하는 기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소유예 사유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혐의 없으면 아니다. 근데 무슨 사유는 인정된다? 기소유예는 된다. 그렇다면 뭐야? 검사의 불기처분은 적고하다는 겁니다. 이해돼요? 다시 한번. 검사는 혐의 없음이라 그랬지. 그런데 조사해봤더니 고등법원서 혐의는 인정되더라. 성추행에. 그런데 혐의가 적더라. 그리고 문기동에는 국가에 공헌한 흔적도 있더라. 그래서 뭐란 거야? 기소유예 사유에 해당되더라. 기소유예나 혐의 없음이나 어차피 그 무슨 사유다? 불기소 처분이다. 그렇다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은 뭐다? 적법하다. 라고 하면서 뭘 해버렸다? 기각결정을 때려버린 겁니다. 발칵 뒤집었죠?
그러니까 유명한 부천 성고문 사건. 이 개새끼가 또 6월 6일 날 했어. 현충일 날. 부천에서 유명한 이게 부천 성고문 사건입니다, 이게. 그 뒤에 이제 전두환이가 경찰들에게 이제 자동 승진을 줬어요. 7년 지나면 이제 그 그러니까 경장이란 직책은 당시에 경찰에만 있었어요. 경장이 됐습니다. 7년 되면. 그저 다른 데, 우리도 주세요! 요즘에는 경장이 다른 데도 있어요. 얘네는 경장이 경찰에만 있었어. 요즘에는 어디까지 올라가? 경사까지 올라가면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퇴직할 때는 뭐래? 형사를 할 수 있어요. 이제 승진해야 됩니다. 특기로는 못 갑니다. 시험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요즘 내가 이제 사회생활 안 하니까 그런데 예전에 한참 할 때는 승진 애들 많이 갇혔어요. 운해를 듣고 그럽니다. 왜 우냐 그러면 처음에는 좋은데 경찰하다 보면 좋아. 무지하게 재밌어 경찰하면 여러분. 그냥 인생 이렇게 재밌는 직업이 없어요. 경찰하면 세워라 넣으라고 놉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경찰은 계급사회야. 동기들이 치고 올라가 버립니다. 본인만 쳐져요. 그러면 이제 나는 계속 자동에서 7년 만에 경장 났는데 빨리 올라간 친구들은 이미 경사 달아버립니다. 좀 뒤라면 경위도까지 달아버려요. 야, 너 그러면 동기니까 나는 괜찮지만 다른 경위가 기분 안 좋지. 시비를 잡아요. 까칠한 데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뭐 이 새끼하고 하겠죠. 그러면 자꾸 왕따 당하죠. 그런 경우도 있고 우선 창피하다 그래 자식들한테. 아빠 계획은 뭐야? 그런데 늙어갖고 아직도 뭐 경장이나 경사 달고 있어 봐봐. 그래서 죽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늦습니다. 나 간혹 최장년 우리 아들 세수할 때 도서관 가봤더니 경찰 새끼들 와가지고 한 40씩 처먹었더라고. 와갖고 승인 준비하는데 아이고 새끼들아 내가 왜? 안 돼 그 새끼들. 지그대끼 7명 모여갖고 먹으면서 갖고 하는데 열심히 잘 되냐? 딱 공부 보니까 딱 떨어지게 공부해. 너희들 또 떨어지겠구나 너희들. 안 됩니다 그들. 정말 많은 애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안 어울려다녀요. 맨 자빠져 놀아. 이제 그 승진 시험 때 되면 이제 승진 되면 좀 봐줍니다. 빼줘요. 공부해라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경찰직 합격할 정도 실력이면은 경감까지 가는데 별 지장 없습니다. 근데 왜 그래? 순경시험 제일 어려워요. 제일 어렵습니다. 근데 승진시험에 뭐가 차이가 있냐? 승진은 40문제가 나오니까 굼떡부터 다 나와요. 근데 여러분 그 경찰직에 나온 파트에는 여러분보다 훨씬 쉽게 나옵니다. 근데 왜 승진을 못하냐? 그렇습니다. 2년 지나면 승진 기회 됩니다. 경장 응시장 나와요. 그 안에 이미 뭐치 돼? 합격해갖고 두뇌가 썩습니다. 썩어. 그래갖고 나 찾아다닙니다 이제. 나 매일 닫아놨습니다. 이 새끼들 이제 다급하니까 어쨌으면 쓰겠냐 이 말이. 뭘 어떡해. 때는 이미 늦었지. 2년 동안 머리가 굳어버렸는데. 그리고 지금 직장생활 안 하잖아. 하루 놀 때 술 먹어야지. 몸이 굳었는데 그거 나만 떨어진 거 아니지. 같이 떨어지잖아 옆에 동기들. 그래서 안 그런 데도 있어요. 딱 합격하자마자 도서관 들어가고. 그러니까 반반이야. 말이 헛나가는데 경찰 합격하면 한번 내봐봐. 옛날 천안에 있던 애가 정말이던데 저녁에 가보면 대학원 가면 전부 경찰들이야. 순경들이야. 젊은 애들요 뭐한다? 꿈 있는 애들은 안 놀아. 합격하자마자 대학원 진학해버려. 뭐 딸려고? 박사기 딸. 박사는 그냥 박사는 아무 관계없어. 박사는 저기 무주 구천대에서도 관계없어. 박사는 박사야. 그걸 왜 따냐면
경감까지는 승진시험으로 가요. 그 다음부터는 뭐야? 이제 줄 아니면 학력이야. 박사면은 무조건 2계급은 올려줘. 총경까지로 줘. 박사면은. 알았지? 총경까지 해봐야지. 그렇지? 총경은 해봐지 않겠어? 총경은? 소장 한번 해보고 그만둬야지. 이왕 경찰 했는데, 파출소 소장만 하고 그만둘 거야? 그래서 대학원 가는 거야. 박사학위까지 따는 거야. 그 안에 죽으라고 공부하면서 뭐가 준비해버려? 학교 가자마자 경감부를 같이 준비해. 왜? 경감부 학교 가자고 하는 게 아니야. 경감부를 시험 준비하니까 책에 손을 안 놓지. 그러다가 승진시험 돌아오면 하고. 뭐 발령은 옛날에는 좋은 데 가려면 막 시내를 빠지려고 돈 주워 먹으려고. 강남 같은데. 강남 역상동 가봤자 어차피 뭐야? 한 2년 있으면 버림성 같이 옷 벗고 딴 데로 또 발령받아. 시골로 많이 가. 뭐 하려고? 공부하려고. 역삼동은 지가 주워 먹으면 재벌된 건 아니잖아. 한 2, 3년 동안 강남에 있으면서 뭐야? 용돈은 무조건 썼겠지. 하지만은 뭐야? 지방에서 다 그냥 처박혀서 있으면서 했으면 뭐가 돼? 실력 짱짱 해갖고 경감부 보고 떨어졌으면 승진 착착착 한 번 올라가고 동기보다 빨라 봐봐. 응? 그 요즘에 경대들 나오잖아. 경대도 경이 달고 나오지. 경이 맞지? 말동안 타. 여기 저 사창동 지구대냐? 보니까 그 여자애가 많이 먹으면 21, 6, 7? 경이야, 에? 딱 한데 똥배 나온 아저씨 입사고 3개야. 자기 딸 뻘이 안 돼. 일단에 뭐 한다? 계급사회야, 에? 서로가 말은 올리겠지만은. 근데 걔는 이제 여기 그 사람 나이트 되면 이거 뭐야? 4개, 5개 될 수도 있어. 자기님이 이거 배 났으니까 이제 안 돼, 이제. 나이가 하면서 50 넘어가는, 40 넘었던데 보니까 남자는 그 경이 포기했어, 그 사람은 이미 내가 봤을 때. 그래서 지금 공부 열심히 해놔. 지금, 그러니까 순경시험도 합격하겠지만 덕분에 뭐가 좀 머릿속에서 이때 확실히 해갖고 순경뿐만 아니라 뭐 한다? 내가 아주 경감까지 해야 되겠다. 이런 의도, 해가지고 공부랑 공부가 좀 더 잘 된단 말이야. 보자고. 지금 먼 나라 샀나가 그렇지. 자, 다 할 수 있고, 이거 했구나. 이거 나왔구나. 문기동이 때문에. 봐봐. 이거 시험에 잘 나온단 말이야. 검사 무혐의 처분, 불기처분 위법하더라도 기소유예 불기처분할 만한 사정이 참작되는 경우는 재정신청 이유가 있다 없다? 이유가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기하게버리고 잘 나옵니다. 가로쳐 놓은 거. 그 다음에 이유가 있으면 공소적이 결정을 한다. 그리고 형사소송에서는 공개라는 말은 공판이란 글자가 들어가야만 공개야. 공판. 그러면 재정신청 공판이 아니지 지금 이거. 당연히 뭐다? 비공개로 합니다. 비공개로 합니다. 넘어갈게요.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고 공소제기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 못합니다. 이 기각결정에 대해서만 3일 이내 즉시 항고고 그 다음에 이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관해서는 요 확정된 사건 요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다시 공소제기를 하려면은 제기하려면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돼야 돼. 그냥은 안 됩니다.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를만 할 수 있다. 자, 기억 다시 분석해 볼게요.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뭐 할 수 있다? 재항고합니다. 재항고에 대한 법정기간이 지금 3일이죠. 도달주의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되며 재소자 특칙이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재정신청 기각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재항고장이 대법원에 도달해야 되며 이는 재항고를 하려는 자가 구속되어 있어도 뭐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말 같은 판례를 대부분 새끼들이 때려놨어요. 자, 보자고요. 만일에 제주도에 있는 사람이 재항고를 하려고 해. 근데 기각결정을 금요일에 받았어. 그럼 뭐야? 금, 토, 일. 못 하잖아, 결론적으로. 그래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무슨 개 같은 소리야. 여기 대부분이야. 국민들이 그 사법부에 대해서 불신이 쌓일 수밖에 없잖아, 이게.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는 거야, 국민들이? 헌법재판소 달라드는 거야. 그래서 헌재 결정이 나왔어. 요거 3일이 너무 짧다는 겁니다. 금년 2019년 12월 31일까지 날짜 바꿔라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 불합치 위헌 결정은 아닙니다. 뭐 내렸다는 거 말아라? 헌법 불합치 결정. 문제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합니다. 3일은 너무 짧잖아요, 이건. 그래서 무효는 아니야. 아직은 3일 맞아요. 위헌 결정이면 무효가 되는데 위헌 결정 받은 건 아니니까. 그 다음 법원 공소제기 결정에 대해서는 뭐 할 수가 없다? 불복을 못합니다. 무슨 또 말 같은 짓거리라서 봐봐. 그래서 만일에 지금 절도죄에 대해서 재정신청 사건을 했어요. 요걸 신청했어. 절도죄를. 근데 고등법원 이 무시간 새끼들이 그러니까 신청은 무슨 죄로 했다고? 절도죄에 대해서 재정신청을 했는데 공소제기 결정을 사기죄에 대해서 한 거예요. 무시간 새끼들이. 또라이 새끼들 많습니다. 컴퓨터는 이런 실수를 안 해. 그러면입니다. 잘 봐. 불복 못하죠. 그럼 검사는 뭐로? 사기죄로 뭘 해야 돼? 공소를 제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소 제기되면 공판이 시작이 되죠. 무엇을 갖고 재판해야 돼? 사기죄로 해야 됩니다. 그럼 이도 없는 법 잡고 고무다리 잡고 있는 거야 지금. 사기와 전혀 관계없는 사건인데 이 말입니다. 자, 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을 못하는데 고등법원 공소제기 결정이 법률을 위반한 겁니다. 즉 재정신청서의 신청 대상이 되는 범죄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랄지 신청 이유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라도 법원은 무조건 뭘 해야 된다? 공소를 제기해야 됩니다. 이때 공소제기 받은 법원은 공소 기각 판결에서는 안 되고 그대로 본 사건을 심리를 해야 됩니다. 됐죠? 이게 되죠? 왜? 요거 불복 못하니까. 그래서 신청 대상이 아닌 무슨 죄? 사기죄로 공소제기 결정을 했어요. 신청 대상이 아닌 범죄죠? 검사는 공소제기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본 사건을 그대로 사기죄로 뭘 해야 돼? 심리를 해야 되면서 무죄 판결하겠죠? 그렇죠. 사기를 친 적이 없는데. 그렇죠? 해야 됩니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재정신청 결정이 확정된 사건이라도 검사는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요 확정된 사건, 기각들 확정된 건 검사가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하는 경우로 한정되는데 아니 이것도 당연히 확정된 사건입니다. 봐봐. 고소인이 A 사건과 B 사건 두 개를 공소 제기했는데 A 사건에 대해서만 재정신청을 해서 기각결정이 확정을 받았어. 그러면 여기서 확정된 사건 어느 사건이야? A 사건이지. A 사건만 검사가 공소 제기하려면 뭐가 필요해? 다른 중요한 증거가 있어야 되고 B 사건은 확정된 사건이 아니잖아. 신청 안 했으니까. 이거는 다른 중요한 증거가 필요 없다. 그 다음에 재정신청 기각 후 민사재판에서 재정신청에 유리한 판결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거는 다른 중요한 증거 발견이라 할 수가 없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 말입니다. 이것도 말 같은 소리야. 국민들이 뭐야? 사법부를 신뢰 안 하는 거지. 봐봐.
내가 우리 학생한테 돈을 1억을 맡겨놨거든. 이 학생이 써버린 거야. 죄가 뭐야? 내가 횡령죄로 고소를 했다고. 근데 검사가 뭐야? 무혐의 처분을 때린 거야. 응? 원래 학생 돈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뭘 했어? 이렇게 재정 신청을 했잖아. 신청을 했어. 그래가지고 법원에서는 신청을 기각시켜버린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러자 내가 이번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거야. 우리 학생한테. 돈 내놔라. 그러자 민사법원은 학생에게 나보고 1억을 돌려줘라고 민사 판결을 때린 거야. 이해되지? 그러니까 민사법원에서 제 돈이 누구 돈이라고 하는 거야? 내 돈이라고 한 거야. 민사재판에서는. 형사에서는 학생 돈이라고 한 거고. 맞죠? 그래서 나는 이제 민사재판에서 나에게 유리한 판결이 있었잖아. 내 돈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검사에 그걸 제출하니까 검사가 공소제기 할 수 있냐 말이야. 다른 중요한 증거 발견이라고.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것으로 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정 신청이 확정된 사건에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려면 다른 중요한 증거가 많다 있어야 되죠. 그러면 이 다른 중요한 증거가 지금 민사재판에서 고소인한테 유리한 판결이 하나 있었잖아. 이걸 다른 중요한 증거 발견을 할 수 있냐는 겁니다.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건 아니고 똑같은 증거를 민사법원이 달리 봤을 뿐이라는 겁니다. 새로운 증거는 아니지 않냐. 기존의 증거를 민사법원이 달리 봤을 것이고 민사법원 판결을 형사법원이 믿어야 될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중요한 증거 발견이 아니라는 거야. 무슨 개 같은 소리야. 그럼 이거 어찌 된 거야? 형사재판에서는 누구 돈이야? 학생 돈이고 민사재판에서는 누구 돈이야? 이건 내 돈이야.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야? 도대체 누구 돈이야? 못 믿잖아, 법원을. 그쵸? 이런 일이 많습니다. 민사재판, 형사재판 다른 경우가 많아요. 그놈은 뭐 때문에? 자유심증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법원들이 재판할 때 법관들이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해서 뭐 한다? 아주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냥 입만 씌인 대로 재판하다 보니까 국민들은 정신이 뭐가 돼? 혼란스러워요. 혼란스럽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반 국민들이 민사가 어디고 형사가 어디 가서 그냥 법관이지. 에? 국가가 말이야.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잖아. 같은 돈 가지고. 그렇죠? 어찌됐든 민사재판에서 확정 판결은 다른 유리한 증거로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 이제 법원이 공소제기 결정을 할 때는 즉시 그 정본을 신청인 피의자와 관할 검사장에게 이걸 보낸다는 거고, 공소제기 결정에 따른 결정서를 받은 검찰청 검사장은 검사를 지정해서 공소제기 해야 되는 의무적입니다. 해야 되고, 이 공소제기 결정된 공소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를 취소 못합니다. 그다음에 공소시효 정규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건 이따 오늘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따 할 때 하겠습니다. 읽어만 놓을게요. 재정 신청이 있으면 재정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인데 오늘 한 것 중에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이따 나올 겁니다. 공소시효 정지가. 공소제기 결정인 때는 시효 완성에 대해 공소시효에 관해서는 그 결정 있는 날 공소제기가 된 것으로 본다 해서 262조의 4는 이따 다시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재정신청 사건 심리 중에는 제출된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동사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출된 게 아니고 법원이 작성한 거는 열람할 수 있고요. 비용. 법원은 재정신청 기각결정이나 재정신청 취소했을 때는 이제 그 신청한 사람에게 그 들어간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한다가 아니고 이때 이제 필요하면 변호사 선료 등을 부담을 명할 수도 있다. 이러한 비용 부담 결정에서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거 안 나온다고 했거든, 최근에. 근데 이게 안 나온다니까 자꾸 내버려. 자식들이 나 엿먹으라고. 그래서 이거는. 왜냐면 이게 지금 그 소송법이 바뀌면 항상 바뀝니다, 이게. 어? 이게 예전에는요, 공소제기 결정이 아니었어요, 요게. 지정 변호사를, 검사 역할을 할 사람을 지정을 합니다, 이게. 고등법원이.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법원이 공소 제기를 이제 그 중기소 결정을 합니다. 그럼 기소를 결정해버려, 기소된 거로 봐버리고 검사 역할을 할 사람 지정을 해요. 그래서 변호사가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꾸 검사들이 시비를 잡습니다. 조금 이따 배울 공소 제기는 검사가 해야 되는데 왜 자꾸 법원이 하냐는 겁니다. 시비를 붙잡으니까 선고를 바꾸고 지금은 중기소를 하는 게 아니라 공소제기 결정해서 공소제기 누가 하면 결론은 검사가 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 내면 검사가 뭔 짓거리 하냐면요. 증거를 제출 안 합니다. 저기 그 누구지 걔 이름? 그 새끼 이름. 강원도 국회의원 김진태라는 사람 하나 있어요. 자한당에 있는. 그 친구, 그 사람이 이제 아주 밉상 역할이 봤잖아. 선거 이제 할 때, 자기가 우수 상을 받았는 했는데, 요놈이 이제 거짓말 했단 말이야. 거짓말 했어. 허위. 그래서 이제 그 선거법 위반이라고 선관위에서 고발한 거야. 당연히 누구 때야? 박근혜 때지. 박근혜를 누님이라 불렀을 거라면 그 친구가. 뭐 했어? 불침을 했다고. 그 선관위가 뭘 한 거야? 재정 신청을 한 거야. 고등법원이 재정 결정 시작됐을 거 아니야. 공소청해가지고. 그러자 검사가 뭐야? 증거를 제출 안 해버린 거야. 사실 누가 증명해야 돼? 검사 증명해야 되지. 검사가 증명 안 오고 검사 보고 마지막에 형을 구형하세요 그러니까 무죄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검사가. 재정신청 그렇습니다. 검사가 무죄를 많이 요구합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아니 내가 혐의 없음이라고 했는데 재판 시작이 됐는데 이제 와서 내가 혐의 있다고 한 것은 내 자체에 무슨 있지 않냐 무슨 개같은 소리야. 그러면 재정신청이 의미가 없죠. 지금 검사가 불기소 처분한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판하자는 건데 검사가 그런 식으로 공판장에서 뭐야? 증거도 제출 안 해버리고 무죄를 요구하고 그러면 다시 한번 재판하는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그 뜯어 고치자고 지금 합니다. 이거. 그래서 아마 분명히 개정안에 뭐가 손바닥에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근데 내가 안 나온다 그랬거든? 안 나오기는 개뿐 맨날 나와. 그래서 그냥 요거 읽어놔도. 자, 봅시다. 1번. 적절한 것입니다. 검사 불기소 처분에서 재정신청은 고소인도 할 수 있고 누구도 할 수 있어? 고발인도 할 수 있죠. 1번 틀렸네요. 2번. 재정신청 사건 심리는 다 할 수 있죠. 이 심중에 압수수색, 피고인 신문, 다 할 수 있습니다. 2번. 증거조사 당연히 합니다. 그 다음에 3번. 자, 신청은 대리인에서 할 수도 있고,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신청은 다른 사람에게 효력이 있지만, 취소는 누구한테만 있어? 취소한 사람에게만 효력이 있죠. 3번 틀렸고. 자, 소송법 262조 사항에서 말한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 이건 뭐야? 실제로 확정된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관련된 사건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확정된 사건만 말한다. 답 4번. 작년 9월 경찰 문제. 적절한 거죠. 재정사건 심리 결과 혐의 없음을 이루한 검사 불기처분이 위법하지만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할 만한 사건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는 여기죠? 맞잖아? 검사는 손목은만 다 대봤다 했단 말이야. 근데 조사해보니까 볼펜으로 가슴 2번은 누른 적이 있어. 하지만 기소유예 처분 사유에 해당되죠? 그렇다면 검사 불기소 처분은 뭐다? 적법하다.
그래서 신청을 한다? 기각한다. 그래서 1번 기각할 수 없다, 할 수 있답니다. 2번 구금 중인 고소인이 재정신청서를 교도소장에게 제출했습니다. 안 됩니다. 기간 내 지검장에 도달해야 됩니다. 2번 틀렸습니다. 3번 재정신청이 있으면 결정 있을 때까지 공소시효 진행 정지가 되고 공소제기 결정인 때는 공소시효에 관해서는 그 결정 있는 날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이거 이따 다시 한다 그랬고요. 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에 따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검사는 공소제기할 의무가 있고 뭐 할 수는 없다? 취소 못합니다. 4번도 틀렸습니다. 3번 재정신청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이 뭐냐 그랬어요. 재정사건의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등사할 수 없고요. 기억은 맞네요. 자, 무혐의를 이유로 한 불기소 처분이 위법이라 할지라도 기록상 사정을 고려하면 기소 이후에 처분할 만한 사건이라고 인정이 될 때는 문기동 불기소 처분은 적법하죠? 그래서 신청을 한다? 기각할 수 있다. 니은도 맞네요. 디귿 재정신청에 관한 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에 대해서는 제한가 안 됩니다. 기각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공소제기 결정이 제한고가 된 경우라면 법원은 결정으로 일치하고 못하는 거니까 한 게 잘못된 거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내린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고. 비용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있죠. 불복할 수 있는 게 비용 부담 결정과 요 기각 결정은 불복할 수 있어요. 요거 즉시 항고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뭐래요? 결정이 3개 있다고. 비용 부담 결정, 요 신청 기각 결정은 즉시 항고할 수 있고 공소제기 결정은 불복 못하고. 4번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재정신청 기각결정 또는 취소결정이 있을 때는 신청인에게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한다가 아니라 부담하게 할 수 있다야 할 수 있다. 2번 검사가 공소시효 30일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찰항고를 거치지 않고 공소시효 만료한 날이 아니라 만료 언제까지? 전날까지. 만료되면 안 되지. 전날까지 전이요. 틀렸고 3번 법원이 재정신청서에 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음에도 공소제기 결정을 했다면 검사는 공소제기해야 되고 본사건에서는 그 잘못을 따질 수가 없다. 공소제기 결정에 대해서는 공소제기 재정신청 관할법원은 고등법원이죠. 지방법원 아닙니다. 5번 재정신청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형사소송법 262조 4항의 후문은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 여기 확정된 사건,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고 돼 있다는 거지요. 여기서 근데 재정신청 기각결정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교소의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가 아니라 여기서 확정된 사건은 딱 명시적으로 그 사건에 한정된다 그랬어요. 다른 사건은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객관적 범위 내가 아니라 딱 그 사건에 한정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고 법원이 재정신청 대상 사건이 아님에도 아니야. 아까 절도 사기죄를 공소 제기결정했으면 법원은 공소제기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본절차 개시될 때 본사건에서도 그와 같은 잘못을 다툴 수가 없고 재정신청 기간이 경과됐습니다. 뭐 보충서를 제출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보충수에 기재된 것은 방식 위반돼서 부적법이 안 됩니다. 기간 지났으니까. 그 다음에 재정신청 절차는 고소인 고발인이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여 법원에 그 판단을 구하는 절차로서 일반적인 검사가 공소 제기하는 공판 절차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고소고발인은 재정신청에는 검사에서 공소 제기되어 재판을 받는 피고인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한번 읽어보면 될 거고. 6번 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이 다 옳은 것은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나 기각결정의 즉시항고 같은 거 보이잖아요. 이거는 재소자 특칙이 적용 안 된다.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이라도 반드시 지검장 또는 대법원에 송달돼야 되고, 재정신청 사건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와 증거물 열람 등사 할 수 없죠.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신청은 전원에게 효력이 있지만 취소는 아니죠. 취소는 취소한 사람만 있고, 그 다음에 재정신청 대상이 아닌 사건에 대해서 공소제기 결정을 했다면 법원은 검사는 그대로 공소제기되고 본 사건의 절차에서 잘못을 다툴 수가 없다. 공소제기 결정에 대해서는. 4월 결차 문제입니다. 적절치 않은 것입니다. 1번 재정신청권자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다. 고소인은 모든 범죄고 고발인은 범죄가 제한되어 있고, 재정신청에 대해서는 재소자 특칙이 적용 안 된다. 즉 구속된 사람들 꼭 기간 내 교도소장 또 대법원에게 서류가 뭐한다? 송달돼야 된다. 3번 재정신청에 대한 공소제기 결정에 대해서는 검사든 누구든 불복할 수 없다. 앞에는 맞는데 D가 틀렸네. 그러나 어쩌고 저쩌서 공소 취소할 수 있다. 아니다. 공소제기 결정된 사건은 공소 취소를 할 수가 없죠. 답 3번이 틀렸네요. 4번 재정신청 대상이 아님에도 공소제기 결정했다면 그대로 공소제기해야 되죠. 본 절차에서도 그 절차의 잘못을 다툴 수가 없다. 여섯 문제만 하고 7문제만 다 골라냈겠네. 거의 대면 봐봐. 다음 시험 마찬가지야. 17문제는 뭐야? 2년 내에서 나와. 2년 내에서. 17. 그럼 우리는 몇 문제? 3문제 맞으려고 더 하는 거야. 책이 없는 거. 됐지? 그리고 이제 공소는 조금 이따 하도록 할게요.